화학 분석의 단계입니다. 여기 화학 분석의 일반적 단계는 개념 잡기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쭉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밸리데이션의 구성입니다. 밸리데이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여기 보면 밸리데이션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시험 방법 밸리데이션이라는 게 어떤 문제 중에 보기로 하나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밸리데이션 대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읽어보시고요. 시험법 밸리데이션에 어떤 방법이 사용되는지 한 번씩 보셔야 합니다. 이 확인시험이라는 것과 순도시험, 그리고 이 역가를 가지고 있는 역가시험까지 시험 방법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개념 잡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출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밸리데이션에 사용되는 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아까 말했던 시험 방법 밸리데이션과 확인시험, 역가시험, 순도시험에 대한 각 용어의 정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읽고 잘 암기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밸리데이션 대상 시험법의 구성은 한 번씩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밸리데이션 평가 항목 및 절차입니다. 여기서 이 밸리데이션 평가 항목이 아주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고 명칭이랑 그 특징에 대한 정의라고 해야 할까요? 그 특징까지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에서는 빈번히 출제되는 내용인데요. 각 명칭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 특이성이라는 것과 정확성, 그리고 정밀성이 자주 출제가 되었었고 23년 1회 24번에서 분석시험법의 밸리데이션 항목이 아닌 것은 에 대한 보기로 이 세 가지가 나왔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기로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출 한계랑 정량 한계 같은 경우는 이 두 개가 비슷하지만 약간씩 다릅니다. 계산하는 방식이 나와 있는데 뒤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 완건성이라는 부분 이것도 같이 보기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개념 잡기 문제를 보시면은 어떻게 기출이 되었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밸리데이션 항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계셔야겠죠. 정확성, 정밀성, 완건성, 검출 한계 각각 어떤 것들이 어떤 내용에 해당하는지 읽어보시고 체크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분석 시험의 밸리데이션 절차는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밸리데이션이 생략 가능한 경우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밸리데이션 평가 방법은 아까 앞에서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들을 조금씩 더 자세하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그래서 확인 시험은 어떻게 하는 건지, 순도 및 정량 시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칭과 함께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 잡기 통해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정답을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성도 마찬가지로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정밀성도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개념 잡기를 통해서 기출문제 확인하시고요. 자, 4번에 검출 한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출 한계랑 정량 한계 비교하면서 내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으로 나왔던 부분은 이 신호대 잡음비에 근거하는 방법, 이 부분을 조금 눈여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방법 중에 바탕선에 잡음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저농도 분석 대상 물질을 함유한 검체의 신호와 공시형 검체의 신호를 비교해서 신호대 잡음비를 구합니다. 검출 한계를 구하기 위한 신호대 잡음비는 일반적으로 3대1 또는 2대1이 사용됩니다. 이 비율까지 같이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리고 검량선의 기울기와 반응의 표준 편차를 이용하는 이 식을 검출 한계 어떻게 구하는지 식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개념 잡기의 기출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식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출 한계는 3.3 곱하기 검량선의 기울기분의 반응의 표준 편차로 검출 한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기울기는 분석 대상 물질의 직선선 평가에 사용한 검량선을 이용하고 표준 편차는 공시형 검체의 표준 편차 또는 검량선에 근거하여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관련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잡기 보시면은 검출 한계를 구하는
최소 검출 가능 농도 이렇게 해서 검출 한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식을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풀 수 있겠죠. 어떻게 문제 푸는지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같이 보고 풀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량 한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량 한계도 신호대 잡음비에 근거하는 방법에서 일반적으로 10대 1이 사용된다는 거까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검량선의 기울기와 반응의 표준 편차를 이용한다. 그래서 정량 한계는 아까와는 다르게 앞에 10이죠. 아까 3.3이었는데 그래서 10 곱하기 검량선의 기울기 분의 반응의 표준 편차 이렇게 해서 구하는구나 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잡기 보시면은 정량 한계를 산출하는데 적당한 신호대 잡음비가 얼마인가? 아까 10대 1이라고 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호대 잡음비까지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선성 한번 읽어보시고요. 범위도 마찬가지로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념 잡기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한 번씩 보시고요. 완건성 또는 둔감성도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9번의 시스템 적합성 시험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 회수율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시험법 밸리데이션 검증 수학적 도구가 있습니다. 23년 2회 37번으로 정도 관리와 정도 보증에 관련된 통계 용어랑 그 수식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공식을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확도와 정밀도입니다. 정확도 표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측정값이 참값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나타낸 정도를 정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오차, 상대 오차 및 상대 정확도가 있고 절대 오차, 상대 정확도 이렇게 계산하는 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옆에 빈 공간에다가 제가 필기를 할 테니까 한번 같이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UCL이라고 해서 상한관리 기준입니다. 상한관리 기준은 평균 더하기 3S 이런 공식을 사용하고요. 상한관리 기준 그리고 상한 경고 기준이 있습니다. 평균을 X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경고 기준은 평균에다가 ES를 더하게 되고 하한 관리 기준도 있습니다. 이렇게 평균에서 3S를 빼게 되고요. 하한 경고 기준이 있겠죠. 하한 경고 기준은 평균에서 ES를 빼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를 S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구하냐면 n-1분의 1하고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xi부터 평균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표준 편차를 구합니다. 그리고 R이라고 해서 관측 범위입니다. X가 최대인 거에서 최소값을 빼고 그 절대값을 씌워주면 관측 범위가 됩니다. 한 가지 더 써놓을까요? RPD라고 하는 상대 차이 백분율입니다. 평균의 절대값을 씌우고 첫 번째 값에서 두 번째 값을 빼준 다음에 절대값을 씌웠습니다. 곱하기 백분율이니까 100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 있는 식들을 같이 써두고 여러분들 같이 암기해 주시면은 시험 문제 푸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밀도의 표현 방법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 내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표준 오차와 분산까지 한번 보시고 상대 표준 편차는 RSD라고 해서 표준 편차 평균분의 표준 편차입니다. 곱하기 100으로 해서 백분율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표준 편차의 공식까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범위도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개념 잡기 문제를 통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 분산, 변동 개수, 범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한 번씩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험에 나왔던 우연 오차에다가 표시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념 잡기 문제도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씩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개념 잡기 문제 또 하나가 더 있죠? 한 번씩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에서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한 시험 방법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최근에 출제가 되었다. CBT로 바뀌었는데도 출제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까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고 23년 4회 38번으로 오차를 줄이기 위한 시험범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념 잡기 통해서 이렇게도 시험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하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읽어보시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효숫자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유효숫자 읽는 법입니다. 측정 중인 값을 완벽하게 얻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측정값이나 계산값에 의미 있는 자릿수를 표현한 것이 유효숫자입니다. 자, 유효숫자 어떻게 읽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0이 아닌 모든 숫자는 유효숫자이다. 예를 들어서 221 이것의 유효숫자는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2.114라고 써있는 것도 유효숫자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4개가 되겠습니다. 소수점과 상관없이 4개입니다. 그리고 숫자들 사이의 0은 유효숫자로 포함을 시킵니다. 102 같은 유효숫자는 가운데 숫자가 있기 때문에 3개, 3.002 같은 경우도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유효숫자로 표현을 해서 총 4개가 됩니다. 소수점에서 자릿수를 나타내는 0은 유효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0.002의 유효숫자는 자릿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있는 2만 유효숫자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효숫자가 1개인 거. 하지만 1.0002 같은 경우는 1과 2 사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유효숫자로 포함을 해서 5개가 됩니다. 총 1보다 작은 수일 경우 소수점 아래로 쓰인 0은 유효숫자이다. 7.00 이것은 유효숫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유효숫자가 총 3개다 라고 할 수 있고 0.02500 이런 경우는 앞에 있는 숫자는 자릿수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생략하고 2500 이 4가지만 유효숫자로 포함을 시켜서 총 4개가 됩니다. 소수점이 없는 숫자에서 뒤에 나오는 0은 유효숫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 이 500의 유효숫자는 5 하나만 될 수도 있고 550, 여기 2개가 될 수도 있고 500, 이게 3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경우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유효숫자를 가지고 사칙 연산을 하게 되는데요. 덧셈과 뺄셈을 하기도 하고 곱셈과 나눗셈을 하기도 합니다. 예제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효숫자의 연산, 덧셈과 뺄셈 예제입니다. 5.32 더하기 1.1을 해서 이 값을 먼저 해준 다음에 소수점 위에 자릿수가 더 작은 이 1.2에다가 유효숫자를 맞춰서 6.5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2.0125 빼기 0.22 일단 계산을 해주신 다음에 둘 중에 더 유효숫자가 작은 0.22 여기에다가 유효숫자를 맞춰서 1.79 유효숫자 3개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곱셈과 나눗셈도 가장 적은 유효숫자 개수에 맞추게 되는데요. 10.2 같은 경우 곱하기 2.245 일단 계산을 해준 다음에 이 둘 중에서 더 유효숫자가 적은 10.2에다가 이 유효숫자를 맞춰서 하나, 둘, 3개, 3개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0.23 나누기 0.2225 마찬가지로 계산을 먼저 해준 다음에 둘 중에 더 유효숫자가 적은 0.23인 이 두 개죠. 유효숫자가 이 유효숫자 2개에다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숫자는 자릿수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유효숫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합형 계산 결과의 유효숫자입니다. 빼기도 있고 나누기도 있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떻게 돼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6 빼기 0.34 먼저 빼기를 가로 안에 있는 것부터 해줘야겠죠. 계산을 해주시고 나누기까지 해서 1.95 순차적으로 계산을 해주신 다음에 가장 유효숫자가 적은 것에다가 맞춰서 유효숫자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 잡기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은 또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지금 1.22 같은 경우는 유효숫자가 3개고 1.11은 유효숫자가 3개 로그의 325도 325가 유효숫자가 3개 1.5525는 5개 그래서 가장 적은 유효숫자 개수가 3개이므로 모두 다 계산을 다 한 다음에 그 값을 유효숫자가 3개인 것에다가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이 나오겠죠. 로그와 안티로그 계산에서의 유효숫자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써있는 대로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 잡기 문제를 통해서 문제 한 번씩 해주시고요. 우리는 불확정성에 대해서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실험실에서 불확정도 요인에 대해서는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절대 불확정성도 그리고 상대 불확정성까지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 종류에 따른 불확정성의 전파. 그래서 덧셈과 뺄셈일 때 얘는 덧셈이고 얘는 뺄셈이죠. 각각 어떻게 계산하는지 눈여겨보시고 곱셈과 나눗셈일 때도 곱셈일 때, 나눗셈일 때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불확정도를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더하기든 빼기든 그 방법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불확정도를 구하는 공식, 곱셈과 나눗셈일 때 어떻게 하는지 이 공식을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덧셈과 뺄셈일 때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확인하시고 개념 잡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 잡기 문제와 비슷한 문제로 23년 2회 26번에서 불확정도를 고려한 식의 계산 결과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불확정도에 대한 유효 숫자 고려해서 문제 어떻게 푸는지 위에 있는 식을 가지고 대입해서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여기 앞에는 이 부분에 9.7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도 쭉 한 번씩 보시고요. 표준 불확정성에 있는 반복된 특정값에 따른 표준 불확정도 여기를 표시해 두고 여러분들 공식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표준 불확정도는 반복 측정 횟수에다가 루트를 씌우고 표준 편차를 위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잡기 문제도 한 번씩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뢰성 검증입니다. 신뢰성 검증부터는 그렇게 최근에 기출되었다는 문제가 나와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한 번씩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방법에 시험 신뢰성 검증도 있고 정도 관리도 있고 정도 관리에는 정도 보증, 정도 관리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보시고 정도 평가도 있구나. 그리고 시료 분석 업무 절차 및 필요한 시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도 관리에 사용되는 시료의 종류에는 바탕 시료도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문제도 개념 잡기로 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복 시료, 분할 시료, 첨가 시료도 있다는 거, 그리고 정도 관리를 위한 첨가 시료, 정도 관리 시료, 실험실 관리 시료, 검증 표준 물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분석 시료를 채취하고 시료 샘플링하는 방법, 그리고 그 샘플링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달아놓았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개념 잡기를 통해서 시료 방법, 채취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무엇을 설명하는 건지 우리가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표준 작업 지침에 따른 시료 채취 읽어보시고요. 밑에 있는 내용도 표준 작업 지침에 따른 표준 시료의 제조. 그래서 이것들은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결과의 평가 및 해석입니다. T시험법이 있고 F시험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요. 신뢰 구간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 구간이 있고 이 신뢰 구간에 대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여기 이 표준 편차를 알 수 없는 경우 신뢰 구간 구하기 이 부분에다가 체크를 해놓고 이 공식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는 경우에 이때 공식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표준 편차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신뢰 구간 어떻게 하냐면은 평균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데이터 개수에다가 루트를 씌운 다음에 t값과 표변의 표준 편차 값을 곱했습니다. 그래서 신뢰 구간은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우연 불확도를 계산하는 문제가 있었죠. 그 t테이블을 이용한 실험의 측정 신뢰도를 95%로 주고 계산하는 문제였는데요. 신뢰 구간에 대한 식을 알고 이 t테이블을 읽을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뢰 구간에 대한 계산하는 부분 확인하시고 식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원사이드와 투사이드의 이 신뢰 구간에 대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원사이드와 투사이드 뭐가 다르냐면은 여기가 막혀 있느냐 이렇게 뚫려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여긴 지금 앞에서부터 쭉 채워져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똑같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47.5%만큼 여기가 47.5%, 여기가 47.5%인데 전부 다 처음부터 한다고 하면은 여기가 50%가 되겠죠. 원사이드는 한 면만 앞에서부터 쭉 채워져서 한 면만 하기 때문에 97.5%의 t값을 사용합니다.
이 나머지 이 부분이 2.5%가 되는 거죠. 근데 투사이드 같은 경우는 앞에 거 이 부분이 빠지고 뒤에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2.5%가 빠져서 95%의 T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두 개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개념 잡기는 마찬가지로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한 번씩 보시고 실내 구간에 대한 공식을 가지고 어떻게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